작자미상의 봉선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봉선화, 봉숭아, 복수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요. 그걸 합해놓은 봉숭화, 요건 틀린 말이니까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 말이 맞는 말이고요. 본문 볼게요. 규방에 일이 없어 백화보를 펼쳐보니, 규방은 여자가 사는 방을 규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글의 화자가 여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일이 없어서 백화보를 펼쳐봤습니다. 이거 식물도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에 대한 그림도 나와 있고 설명도 나와 있는 책을 펼쳐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봉선화가 나오는 거죠. 그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봉선화의 봉선, 화는 뭐 당연히 꽃 화자고요. 봉선이 뭐냐면은 봉황할 때 봉자, 신선할 때 선자, 요걸 합쳐서 봉선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신선의 옥피리 소리가 그 신선이 있는 세계로 사라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신선이 이 땅에서 놀다가 옥피리 소리 삐리삐리삐리 부르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간 거죠. 신선 세계로. 그렇게 간 후에 규방에 남은 인연이, 그러니까 이제 나와 남아있는 인연이 일지화에 머물렀어요. 한 가지 꽃에 머물렀어요. 나와 그 신선이 맺었던 인연이 이렇게 꽃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꽃이 뭐겠어요? 그게 봉선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선화는 나와 신선 사이에 맺어졌던 인연이 그 이제 꽃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죠. 꽃에 머무르니 유약한 푸른 잎은 봉황꼬리가 넘노는 듯하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옆에 사진을 붙여놨던 건데요. 이게 봉선화거든요. 봉선화의 푸른 잎, 요거요. 요런 거 이렇게 푸른 이파리들 보이죠? 요런 거를 봉황꼬리가 넘나드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고 태연자약한 붉은 꽃은 뭐 변함없는 그런 뜻이에요. 붉은 꽃은 신선의 옷을 펼친 것 같아요. 요 빨간색 요 꽃잎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신선의 옷을 펼쳐 입은 것 같다. 그래서 봉선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백화보에서 본 봉선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옥섬 깨끗한 흙에 촘촘히 심어내니 그 섬돌 아래에 있는 깨끗한 흙에, 그러니까 마당이죠. 마당에 촘촘하게 봉선화를 심었어요. 심어내니 춘삼을 지난 후에 그 꽃에서 향기가 없다고 비웃지 마소. 취한 나비와 미친 벌이 따라올까봐 저하다,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 했던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봉선화에서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향기가 안 나는 이유가 있다. 뭐 때문이다? 나비, 벌 때문에 그렇다. 이것들이 막 귀찮게 굴고 막 그게 이제 싫어서 그걸 저어해서 향기를 나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런 정숙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는 누가 친구할 수 있겠느냐 해서 봉선화는 이렇게 뭐 자신을 유혹하는 나비와 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숙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의인법이 나온 것이고요. 정숙한 여인의 기상인 향기 없는 봉선화를 노래했다. 이렇게 본사 1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옥랑간에 기대어 긴긴 날에 그 봉선화를 보아도 다 못 볼 정도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창문을 반쯤 열고 계집종을 불러내요. 다 핀 꽃을 캐어다가 그 이제 봉선화 그 꽃잎을 이제 계집종한테 야 저거 좀 따와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놓는 상자에 담아놓고 바느질 그친 후에 안채에 밤이 깊어 촛불이 밝았을 때 이제 뭐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어요. 그랬을 때 나옴 바로 앉아 흰 구슬을 가로로 갈아. 흰 구슬은 백반입니다. 백반이 그렇게 하얀 그 구슬 같은 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찢습니다. 이제 그 봉선화 가지고 우리가 손톱에 물들이는 거 하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반 가루에다가 꽃잎을 이제 잘 빻아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손톱 위에 올려놓죠. 올려놓고 비닐 같은 거로 총총총 이렇게 밤새 쪼매놓으면 아침에 딱 풀면 거기 손톱에 빨간 물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앉아서 백반을 가루로 갈아서 빙옥 같은 손 가운데, 이 빙옥 같은 손 누구 손? 화자의 손, 자기 손 가운데 흐드러지게 개어내요. 이제 백반가루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파사국 페르시아, 저 아랍 쪽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저 제후에 홍산호를 펼쳐놓은 듯하고 그 빨간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는 이제 백반 가루를 준비하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그 꽃잎을 빻는
그럼 이제 그 빨간 꽃잎일 거 아닙니까? 그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산호를 펼쳐놓은 듯하고 심궁풍류 그 깊은 궁궐에서 절구에 도마뱀을 빻아놓은 듯해요. 뭐가요? 그 봉선화 붉은 꽃잎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반도 준비했고 꽃잎, 봉선화 꽃잎 빻아놓은 것도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그거 이제 손톱 위에 올려가지고 잘 묶어내는 거잖아요. 섬서목수 열 손가락에 이제 자기의 열 손가락에 수실로 감아내니 이제 감았어요. 이제 꽃잎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뭐 종이 같은 걸로 감싸고 실로 꽁꽁 묶은 거죠. 그렇게 하니 그 종이 위에 이제 그 손가락을 덮은 종이 위에 봉선화의 붉은 물이 희미하게 스미는 모양은 마치 미인의 얕은 뺨에 붉은 이슬이 어리는 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위로 손톱 밑에 그 손톱 위에 올려놓은 그 붉은 꽃잎물이 이렇게 살짝 들 거 아닙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뺨에 홍조가 뛰는 것 같다. 그러는 것 같고, 또 단단히 봉한 모양은 그 단단히 묶은 모양, 그 이제 종이를 손가락에 꽉 묶어 놓잖아요. 그 모양은 비단 옥자 편지 한 통을 서왕모에게 붙이는 듯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에 종이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 모양이 봉서라 그러죠. 편지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모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는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춘면을 늦게 깨요. 봄잠을 늦게 깨요.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밤에 잠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 늦게 일어나서 그 묶어놓은 손가락을 차례로 풀어놓고 이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풀어놓고 거울을 앞에 두고 눈썹을 그리려고 하니 이제 그렇게 풀어놓고 거울 앞에 앉아서 이제 눈썹 이렇게 화장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듯하고 그 손톱 위에 그 봉선화 꽃잎 묻혀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썹 손질 이렇게 하다 보면 눈썹 손질을 하는 자기 손가락에 있는 손톱 모양이 거울에 비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붉은 꽃이 가지에, 이 가지는 내 손가락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붙어 있는 듯하고 그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하니 분분히 흩어지고 이제 꽃잎이 툭툭툭 떨어진다. 입으로 불려 하니 입김에 섞여 가려워졌다. 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꽃잎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꽃잎이 떨어진 게 뭐 이제 거울에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호호 이제 그 거울에 붙은 꽃잎을 불어내려고 부니까 또 그 거울에 이제 입김이 서리는 거죠. 봄 마침이니까 입김이 묻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울에 뭐 그렇다. 아무튼 이제 그 아침에 그 봉선화 꽃잎 이렇게 묶었던 거를 이제 풀고 나서의 그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무들을 서로 불러서 즐겁게 자랑하고 나 이거 봐라 예쁘게 됐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꽃 앞에 나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그 마당 앞에 봉선화 아까 심어놨었잖아요. 거기 나가가지고 두 빛, 그 봉선화의 그 이제 오리지널 그 꽃잎의 빛깔과 내 손톱에 물든 빛깔을 이제 비교를 하니 쪽잎에서 나온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안이 오를손가. 요거 청출 어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쪽잎에서 그러니까 이 쪽빛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여기서 나온 게 쪽잎에서 나온 물인데 이게 더 훌륭하다. 보통 그래서 이거를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혹은 후배가 선배보다 더 훌륭하다. 그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걸 여기 이제 빗대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쪽잎에서 나온 물의 원간염은 손톱에 물든 봉선화의 빛깔이죠. 그것이 쪽빛의 원간염 원래 봉선화 빛깔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결론. 내 손톱에 물든 봉선화 빛깔이 더 예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봉선화 꽃잎의 빛깔이 더 예쁜 겁니까? 내 손톱의 빛깔이 더 예쁘다는 거죠. 그거를 청출어람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손톱에 물이 빨갛고 예쁘게 잘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봉선화 물이든 손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은근히 풀을 메고 이제 거기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풀도 좀 잡초도 좀 뽑고 돌아와서 누웠더니 노기홍상 푸른 저고리 붉은 치마 입은 한 여자. 보통 이거 이제 젊은 여자를 이제 노기홍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꿈에 노기홍상을 한 여자가 표현이 앞에 와서 이제 꿈속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에 이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웃는 듯하고 찡그리는 듯하고 살해하는 듯하고 하직하는 듯합니다. 몽롱하게 잠을 깨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도 꽃귀신이 내게 와서 하직을 했는가? 그래서 요거 제가 봉선화 요정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꽃잎이 떨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봉선화의 그 정령 영혼이
안녕히 계세요. 저 내년에 다시 올게요. 이러면서 나한테 하직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방문을 급히 열고 꽃숲을 살펴보니 그 봉선화 피어 있는 곳을 살펴보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어요. 예, 때가 돼서 이제 봉선화 꽃잎이 떨어진 겁니다. 요거를 그 봉선화의 뭐 정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꽃귀신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암암이 슬퍼하고 이제 꽃잎이 떨어졌으니까 봉선화를 이제 못 보니까 더 슬프잖아요. 슬퍼하고 그 봉선화 꽃잎을 낱낱이 주워 담아 꽃에게 말을 붙이네.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대는 한스러워하지 마세요. 시세연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매년 꽃빛은 옛날과 같이 핍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대 자체는 내 손톱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탄하지 마라. 당신의 꽃잎은 항상 영원할 것이다. 심지어 내 손톱에 당신의 그 꽃잎 색깔이 남아있다. 당신은 절대로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는 겁니다. 동산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마소. 복숭아꽃, 자두꽃을 말합니다. 동산에 피는 이런 꽃들은 잠깐 지나가는 봄 자랑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얘들이 이제 활짝 피고 막 그러는데 니들 뭐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20번 꽃바람에 적막하게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하고 니들 뭐 꽃 피고 그럴 때는 막 화려한 것 같지만 막상 니들 떨어지고 나면 누가 너네들 슬퍼하고 그리워하느냐. 니들은 그렇게 봐주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봉선화는 꽃잎 떨어지면 나처럼 슬퍼해주고 그리워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비교의 방식으로 봉선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슬퍼하겠느냐. 규중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몸뿐이로세. 그래서 화자가 봉선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었는고 이래서 지은 것이구나. 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잖아요.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라는 표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나온 부분과 지금 호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중에 남은 인연이 그대 한 번뿐이로세. 이래서 지은 겁니다. 봉선화 그 봉황의 모습도 했고 뭐 이렇게 신선의 무슨 뭐였습니까? 그 모습도 했고 그게 이제 봉선화의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 그 신선이 맺었던 인연이 그런 식으로 꽃이 돼서 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규중 여인과 봉선화와의 인연을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봉선화를 통해 담은 여인의 아름다운 정회, 봉선화와 규방 여인의 인연, 봉선화의 어린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정서, 봉선화에 대한 여인의 정감, 봉선화의 어린 여인의 아름다운 정서. 제가 여기저기서 요 노래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모아본 건데 한마디로 봉선화 예찬 이러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주제겠고요. 규방 가사입니다. 규방 그 이제 여류 작가가 지은 가사 같은 말로 내방 가사라고도 하고요.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고요. 의인법 그렇죠? 그 봉선화를 의인화해서 노래했잖아요. 직기법 나왔고 문답법 나왔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거 다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뭐 여성적인 섬세한 정서와 또 그런 감각이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